어제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렸고, 이제 저 한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로. 네, 수의 시작이 뭡니까? 수의 시작. 1, 2, 3. 일이겠죠, 일. 네. 일. 예, 예. 일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람을 1번 유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1번 유형의 특징이 뭐냐면, 완벽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완벽이라는 것은 없거든요. 완벽하고자 하고 하는 그 집념, 그 고집, 이걸 이제 내려놓는 것이 이제 1번의 과제인데, 일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 일은, 일이라는 이 숫자 1은 모든 수에 들어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100이라고 했을 때 100은 뭐예요? 일들이 합쳐진 거예요. 합쳐서 100이 되는 거죠. 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일은 모든 수에 다 들어있다. 예. 그러니까 모든 수를 자기 자신 안에 통일시키는 숫자가 1이에요. 여러분들이 1이라고 했을 때 한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1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담아내는 그 한 덩어리도 1이에요. 제가 일본의 그 스즈키라고 하는 불교학자가 있는데 세계 많은 사람들은 원효를 이 스즈키 때문에 일본 사람으로 이렇게 뭐 착각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 그 원효는 그 대승불교를 완성했다 하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분이 쓴 대승기실론, 이 대승, 큰 수레에 타고 가는 그 믿음, 즉 대승불교의 어떤 에, 핵심을 원효가 이제 크게 깨닫고 정리를 했어요. 근데 그 책을 이 스즈키가 번역을 했는데 책 표지를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 동그라미가 크게 그려 있는데 one mind. 책 제목이 one mind인데 영어 알파벳 O를 크게 그리는 거예요. 네, 뭐 책이 큰 책은 아니고요. 무급판에서 조금 큰 정도인데 거기에 이렇게 one mind라고 써 있는 거예요. one. 아,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이른바 그 중생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큰 빛을 만나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갖고 어, 살아야 된다. 뭐 그런 가르침이 거기에 들어있거든요. 또한 온 인류를 하나로 담은 그 수레를 상징하는 그 표현이 완이었어요. 대승기 진리론이라고 하면 누가 알겠어요, 그걸. 근데 번역 참 기가 막히다. 이렇게 완이라고 하는 숫자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 감탄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자신 안에 통일시켜서 담고 있는 게 이제 그 완의 의미겠죠, 이게. 자, 일은 언제나 일은 일이에요, 그냥. 또, 동일해요. 변화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 곱하기 일은 뭐예요? 그냥 일인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어떤 그 결과가 변하지 않는 그런 숫자가 일인 거죠. 그래서 일의 에너지를 강하게 쓰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창조적인 에너지, 선구자, 개척자, 뭐, 또 자기 개성을 뭔가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람, 독립적이고 모험적인 사람, 이렇게, 또 뭐, 지도자,
이런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이에요. 하나하나가 이게. 예? 그래서 아주 강한 어떤 의지력, 뭐 최초의 어떤 뭐 탐험자, 새로운 시작, 냉철한 분석가, 뭐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이게. 그래서 일은 전체이면서 완전하고 하나하나 개별적이면서도 완전한 그런 점이 있다, 이게. 그래서 에, 옛날부터 이제 어떤 영성의 대가들은 신성의 이상적인 상징으로 일이라는 것을 생각을 했고요. 그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일신론이 나왔겠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한 분은 무일무이하다. 음, 그래서 이 종교적으로 보면은 하나라는 개념, 그 개념의 신은 예를 들어 유대교라든지 뭐 이슬람이라든지 보면 어, 그 일신론은 배타적 일신론이에요.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 하나도 배타성이 사라진 그 하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인도의 그 사상에서 볼 수 있는 건데, 그, 그 하나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환영, 예? 예, 환상, 뭐 그런 관점에서 이 하나를 또 접근하는 신비적 일신론이라고 그래요. 신비적 일신론. 배타성을 뭔가 부정한 그런 일신론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숫자를 얘기할 때 일이 첫 번 출현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뭡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데서 나왔어요. 아, 그래서 이 눈에 안 보이는 세상에서 실제로 탁 튀어나온 거. 그것을 일이다, 하나다, 이렇게 이제 에, 부는 거죠.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모든 수의 출발이니까, 그리고 모든 수의 끝이에요.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근원의 숫자, 시작과 창조의 어떤 그런 에너지, 이런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미래 사람들은 뭔가 이 세상에 없는 거, 시작하는 거, 뭐 그런 어떤 창조를 해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이게. 무엇인가 어떤 그 자기 이상을 이 세상 속에 나는 실현할 거야. 아, 그래서 이 뭔가 개척자가 되는 것이죠. 선구자가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 이제 예를 들어 하면, 어, 생년월일을 전체 합쳐서 한 숫자로 딱 요약을 하면은, 그래서 이제 그 운명수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구입니다, 구. 근데 이 구는 1에서 8까지를 다 앞장 세워주고 뒤로 물러서는 숫자예요. 그럼 남들하고 이렇게 이렇게, 예? 신변을 한다든가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내가 내 자신하고 뭔가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지, 남을 빼놓는다든지, 이런 것은 선천적으로 그렇게 에너지가 없어. 그래서 이 구의 그 특성인데,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내가 나를 일으켜 세운다. 내가 나를 일으켜 세운다. 그, 여러분, 그 생년월일수를 딱 해서 합해가서 한 숫자로 만들어가면 일이 나오는 분이 누군지 모르겠어. 네, 내일 알려주세요. 아,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무언가가 되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 독선이 나오고 독단이 나와요.
예를 들어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일본의 아주 인물인데 그 일본들이 그 권력을 잡으면 꼭 총 맞아주고 되게 보면 뭐 히틀러가 이 세상을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뭔가 이렇게 실현을 하면 좋은 세상이 될 거야.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어떤 생각과 직관을 너무나도 신뢰하기 때문에 내 판단과 내 어떤 결정을 너희들은 따라야만 돼. 이게 제대로 들은 것이겠어요, 이게? 그렇게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자기 자신을 섬세하게 다루는 지혜가 없다는 증거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에 빠져 있는 이, 이 일본의 이 사람들은 뭔가 경직되어 있어요. 이게. 아, 네? 눈을 보면 딱그 일본 유형의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일본 유형들에게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학문을 이완하고 좀 살아라. 똥꼬를 이번에 그 원주의 주제가 그대 똥꼬에 꽃을 피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그, 이 배꼽하고 배꼽은 방광 이슈가 있거든요. 방광, 배꼽이.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30분 동안 제 배꼽을 튜닝했어요. 왜냐면 원주까지 제가 운전하고 갔다가 다음날 또 운전하고 왔거든요. 운전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 소변도 바로바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휴게소가 나와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이 조건들이 있죠. 또 핸들 잡는 것 자체가 긴장하는 거죠, 이게. 그 운전을 하고 하는데 그 글자가 딱 떴어요. 핸들을 잡으시라고. 내가 너무나 가볍게 이렇게 힘 안 주고 운전을 하다 보니까 자동차가 내가 운전대를 잡은 거에 대해서 감지를 못하는 것 같아, 이게. 예. 음, 그래서 제가 아, 내 이 그 방광이 좀 긴장을 많이 했구나 해서 그러면 이 방광 경락의 중심이 어디냐면 치골 있잖아요. 치골하고 배꼽을 놓고 보면 5분의 4포인트 위에. 그러니까 배꼽 바로 손가락 한 두 개 이렇게 아래를 이제 오른손으로 딱 찌르고 이렇게 깊이 찌를 건 없고요. 에너지만 보내면 되니까. 그리고 엄지, 검지로 배꼽 좌우에 5cm입니다, 이게. 응? 5cm. 여기를 가볍게 딱, 저는 그냥, 어, 그 손끝을 살에 안 대고 또 이렇게 이제 기를 보내서 하기도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눌러주면, 어, 방광이 풀려집니다. 방광이 편안해져요. 어렸을 때 오줌 못 가려가지고 혼나고, 그런 사람들은 수치심이 많거든요. 그런 수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방광의 긴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소한 것에 과다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편안하게 자기 자신한테 편안하도록 하려면 이 도움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일본의 사람들이 이 방광하고 태양신경통이 아주 긴장이 많이 돼 있죠. 또 항문이라든지 이게 그 배꼽 위로 올라가고 4cm, 5cm 지점이 있어요. 거기서 엄지손가락 하나 들어갈 자리에 이제 아까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했던 태양신경충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 유형들의 특징, 뭔가 완벽해야만 돼, 이 세상이 개혁되어야만 돼 하는 사람들 치고 자기 자신한테 편안하게 이완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이게. 긴장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딱 눌러보면 위장에
유장의 뒤쪽에 있거든요. 이게 약간, 그래서 이 태양신경총을, 이렇게 좀 이완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한 작업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게 사실은. 내가 내 자신에게 선물을 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그래서 자율신경에 집합된 것이 태양신경총이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이 자율신경이라는 것은 내 의지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그냥 반응해버리는 거예요. 몸은 솔직하게 그냥 반응을 해버려요. 내가 생각으로 이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해봐야 필요 없어요. 몸은 몸으로서 반응을 뿐이고, 몸은 몸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이게.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오는 어떤 그 긴장들, 몸과 마음의 어떤 경직, 이걸 풀어주지 않으면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 속에서는 수치심이 작동을 하고 있고,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돼 하는 자기 파괴적인 어떤 공격성,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달리는 걸 보면, 이, 뭐 우울증, 분노, 대표적인 것이 그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거든요. 우울이라는 건 뭐예요? 우울. 우울이 분노거든요. 내가 나한테 화내는 게 우울이에요. 내가 밖에 사람한테 화를 내면 그거 화예요. 분노예요. 방향만 다를 뿐이에요.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몸의 자율신경을 망치는 거예요. 이게. 긴장을 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무의식적인 그런 어떤 긴장들, 이런 것들 속에 일본의 에너지 그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런지도 모르고. 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련하는 거 뭡니까? 우리의 의식을 좀 높여보자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인간 의식이 상승을 하려면 첫째, 몸이 부드러워야 되고 마음은 가벼워야 돼요. 우리가 하는 아침 수련이 바로 거기에 다 목적이 다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그 길을 찾아가는 방법으로서 고요함이 중요한 거예요, 고요함. 왜? 이 고요함을 통해서 우리 몸이 이완되니까. 어, 이번에 이제 똥꼬 프로그램을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사람들의 몸이 다 뜨거워져 버렸어요. 한여름에도 발이 시렵다고 하는 사람도 다 풀려졌거든요, 이게. 저, 내일 영상, 몸에 열 올리는 영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몸이 열이 뜨거뜨거해야 되거든요, 이게. 응? 예. 그러다, 하면 이제, 쿤달리니, 쿤달리니 들어보셨나요? 윤소영님, 쿤달리니, 안 들어봤어? 예. 이 쿤달리니가 열리면, 눈밭에서도 몸이 뜨거워, 이게. 예? 눈이 녹아요. 음, 화끈화끈합니다. 뭐, 어떤 분, 그 자연인인가, 뭐, 그 프로그램 보니까, 겨울, 그 계곡에 얼음이 뻥뻥 다 얼어있는데, 거기에 벌거벗고 녹았고, 새들이 눈 속에 눈이 쌓여 있으니까 새들 모이를 이 배 위에다 올려놨어. 그래갖고 새들이 그 배 위에 와서 모이 먹는 인간이 있더라니까. 우리나라에 또, 참, 왜 이렇게 귀여워. 그러니까 이 긴장이라는 게 다 몸의 부위별로 작동을 하거든요. 성격에 따라서. 그 인간 연구를 좀 해보니까, 수련하면서 보니까, 아, 스트레스는 그, 하나로 뭉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이 배꼽 스트레스, 뭐, 쓸개 스트레스, 위장 스트레스, 이게 다 달라. 이게. 근데 뭔가 완벽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그 긴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겠는데,
이르 사람들이 가지는 그 긴장, 그것은 태양신경총, 그다음에 방광, 이 부분, 이 부분. 그래서 아까 그냥 간략하게 얘기했는데 이 시간 마치고 여러분들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 배꼽 좌우가 5cm. 이렇게 엄지 검지로 딱 눌러요. 응? 딱 이게 가볍게 이렇게 딱 대고 이게 방광 신경 림프 반사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과학적으로는. 그리고 그다음에 오른손은 15에서 100부까지 올라오는 5분의 4지점. 그러니까 100부보다 조금 바로 아래. 그러다가 이렇게 딱 그냥 가볍게 딱, 어, 이게 소위 말해서 에너지 침법입니다. 이걸 할 때 여러분의 방광이 활짝 웃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래서 왠지 모를 수치심. 이런 거 시달리는 분들을 치료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 자리가. 여러분의 손길을 그런 데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이라는 숫자를 가만히 보면 어떤 느낌이 와? 예? 직선이잖아요, 직선. 그리고 위로 막 솟으려고 그래. 이상을 향해서, 이렇게. 예. 그래서 직선으로 가는 것이 뭐예요? 총알이죠, 총알. 총알은, 요즘 총알은 뭐 미사일을 보니까 막 또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다니기도 하고, 그러긴 합니다만은 총알 같아. 그래서 부드러움과 융통성이 좀 필요하겠죠, 이게. 에, 이런 사람들이 가지는 완벽이라는 것은 직선으로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직선만 갖고 됩니까? 대포, 직사포만 갖고 돼요? 곡사포가 있어야 돼요. 하늘로 쭉 올라가다가 딱 떨어지는 자리를 계산을 해서 참호 속에 들어있는 적을 이렇게 제거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직선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 하는 그 곡사의 그 어떤 융통성 이걸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수직과 직선만 가지고 인생이 이루어지는 건 아닌데요. 이 지구라고 하는 공간은 중력이 있는 공간이잖아요. 어? 지구 인력 때문에 공중을 향해 쏜 것은 떨어지게 돼 있어. 이게. 어? 예. 자, 이를 상징이 영어로 말하면 알파벳 I야. I am 할 때 I. 예. 그러면 이르 숙제는 뭐예요? 이르 숙제는 뭐냐? 데카그램에서 인간의 자아를 9가지로 제가 이렇게 뭔가 나눠놨는데, 아홉으로 분열되어 있는 인간의 그 자아, 그 에고가 하나로, 어? 하나로 뭔가 드는데, 인생에 문제가 있구나.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 데카그램 시스템을 그렇게 좀 뭔가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를 구하는 숫자가 9이거든요. 10에서 빼는 숫자예요. 이렇게. 아, 그래서 하나가 전체를 담고 있다는 이 관점을 놓치고 부분의 하나를 하나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 사람의 성격입니다. 이해가 안 됐나요? 부분의 일 안에 갇혀서 그것도 하나이긴 하지만 9조각 전체를 하나로 내 안에서 풀어질 때 진짜 일의 사람이, 성숙한 일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전체를 하나로 담아내는 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래서 홀로 낚시질하는 어떤 그 사람의 모습이 일의 상징이라고 그런다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 혼자만 이게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물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예? 우리가 이 모임이라는 게 뭐예요? 각자 다르잖아요. 우리가 다르지만 하나로 모여 있어. 우리는 하나. 그런 개별적 하나가 또 있어요. 그 개별적 하나가 큰 하나로 우리가 성장시켜가는 거. 이것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뭔가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죠, 이게. 그래서 어, 우리가 전인적인 인간이 되려면 많은 요소들이 내 안에 통합이 돼야 돼요. 내가 큰 강이 되고 바다가 되려면 어때요? 많은 강물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예. 많은 강을 또 받아들이는 게 또 바다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 그래서 예,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협동할 수 있는 거. 이게 그 사람의 성숙성입니다. 혼자 독불장군을 와가지고 이래야 되니 저래야 되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마음으로 따르는 지도자가 되기는 어렵겠죠, 이게. 예. 그래서 일을 즐기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일을. 네.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어떤 긍정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거에 의해서 달라져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지독한 스트레스가 돼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즐거운 일이고, 배우는 일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인간은 개별적이면서도 또 다 달라, 이게. 예. 근데 그 다름을 다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거. 이게 수행하는 사람의 기본이겠죠. 예? 그래서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내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배움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 예. 이게 이제 사람을 여유 있게 만들고 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겠죠. 이게. 예. 그래서 좋다, 나쁘다. 이분법적인 사고가 있죠. 예. 내 마음에 들어, 안 들어. 나는 싫어, 좋아. 이런 그 옳다, 그르다. 이런 이분법적 사고를 벗어난 일, 전체를 하나로 통합하는 일. 우리는 이를 통해서 바로 그걸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